안녕하세요. 창업멘탈 코치입니다. 오늘은 보시는 내용의 제목을 영상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강의는 결제하신 분들만 볼 수 있는 유료 강의이고요. 영상의 제목은 유튜브로 월 200만원 이상의 가치 뽑아내기, 저의 노하우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목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지금 현재 구독자님들이 한 7,900명 정도 되고요. 저희 유튜브 활용 사례, 그리고 어드민 훔쳐보기, 저의 어드민을 다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쉽고 빠른 영상 편집 노하우, 그리고 실전 홍보 방법에서 총 4가지 목차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 유튜브 활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월 200만원 이상의 가치를 뽑아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창업 멘탈 코치라는 필명으로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구독자님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한 7,900명, 한 8,000명 가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영상의 목차를 보시는 바와 같이 대략 9개 정도의 창업, 정부 지원 사업, 마케팅, 정책 자금, 그리고 브이로그 이런 형태로 해서 토탈 9개 정도의 목차를 가지고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저의 주요 재생 목록, 즉 목차는 정부 지원 사업 및 계획서, 그리고 마케팅, 그리고 정책 자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왜 월 200만 이상의 가치를 뽑아내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 유튜브 구독자님 중에 저한테 멘토링을 요청을 하셔서 제가 실제적으로 멘토링을 했던 그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제가 판사한 내용이고요. 자, 지금 어떤 사례인고 하면 제 실제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인데 그간 제 유튜브에 올라왔던 영상들이 100건 이상인데 제 유튜브 목록을 다 보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유튜브 목록을 다 정주행하신 그 구독자님이 한 분 계신데 제 쪽에 팬덤이 생긴 거죠. 그리고 저한테 멘토링 요청을 하셔서 제가 한번 방문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진정성을 담아서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했었고,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제가 멘토링 현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한테 멘토링을 받으신 이후에 저의 서비스에 만족을 하셨는지 저한테 경영 자문 의뢰를 요청하셨고, 별도의 경영 자문 계약을 통해서 매월 정기 방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계약서에서 그 기간과 금액을 정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1년의 과정 자체가 저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 부가가치가 창출된 그런 사례고요. 이런 사례가 한 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건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은 이제 별도 컨설팅 계약을 했던 부분인데 제가 보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 비즈니스 연결고리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월 200만 이상의 가치가 저한테 실현이 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좀 쪼개서 본다라고 하면 월 광고 수익 30만원 이상이 발생되고 있고, 그리고 단기 멘토링은 유망 고객의 문제 해결에 제가 도움을 드리고 빠지는 그런 이제 형태이고요. 그리고 단기 멘토링을 넘어서 경영 자문 계약 서비스 정기 방문으로 자문 계약 서비스를 한 건도 한 2~3건 정도 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함으로써 제가 초청에 의해서 별도 전문가 그룹에 제가 한 2군데 정도 가입이 되어 있고, 그리고 다른 출판사로부터 이제 출판 의뢰도 제안을 받았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에 대한 부분은 금전적인 부분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지금 이런 부분들을 다 연결했을 때 월 200만 이상의 가치가 실현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가치가 실현됐던 그 주요 원인은 제가 유튜브를 활용을 해서 그러한 이득을 얻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저희 어드민을 훔쳐보기에 대한 목차인데, 저희 관리자 계정을 여러분들에게 다 오픈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용기가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의 민낯을 다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컨텐츠는 유료 컨텐츠이기 때문에 결제하신 분들만 이 내용을 보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좀 용기를 내고 이 어드민은 제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학의 구루죠. 피터 드러커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측정되지 않는 것은 관리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죠. 저도 동의하고요. 자, 측정되지 않는 것은 관리가 되지 않고요. 즉 관리를 하려면 측정을 해야 됩니다. 즉 측정을 하려면 관리를 해야 되고, 거기에서 문제가 발견이 될 것이고 개선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다못해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매일매일 인바디를 체크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식단을 관리한다라든지 뭔가 측정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해서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점을 발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다이어트의 하나의 사이클인데, 이 유튜브를 운영을 하면서도 측정하고 관리를 하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유튜브 어드민에 보면 아주 다양한 디테일한 정량적인 데이터가 뜹니다. 예를 들어서
구독자 증감에 대한 부분은 기본이고 평균 지속 시청 시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공유 건수, 그리고 인구 통계학적 분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조회수, 재생수 추이 등 아주 다양한 데이터들이 뜹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지표는 평균 지속 시청 시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유튜브 알고리즘의 핵심입니다. 이 유튜브를 교육을 하고 강의를 하고 멘토링을 하고 그리고 본인의 어드민을 오픈함으로써 바람직한 유튜브 운영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게 저는 누가 하는 게 맞는지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축구 선수로 예를 들어 봤을 때 만약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일반인이라고 할게요. 뭐 저도 일반인입니다만 일반인이 있고 레벨로 봤을 때 조기 축구의 회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동네 대표 선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프로 선수가 있겠죠. 그리고 국가대표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그리고 저도 일반인인데 일반인이라고 하면 축구를 누구한테 배워야 될까요? 굳이 국가대표나 프로 선수한테 배울 필요는 없겠죠. 아마 동네 대표 선수 정도 수준에서 축구를 배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어차피 일반인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동네 대표 선수 아니면 프로 선수 수준에서 축구를 배우면 되는 것이지 굳이 국가대표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자, 유튜브를 놓고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막 유튜브에 관심을 가지시고 시작을 하시려는 분이 있다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구독자 100명 미만의 초보 유튜버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구독자 1000명 수준의 이제 막 광고를 붙인 그러한 이제 유튜버도 있을 거란 것이죠. 그리고 구독자 10,000명 단위의 10,000명, 20,000명, 30,000명 단위의 그런 유튜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구독자 10만 명 이상의 아주 어마무시한 분들도 많이 계시죠. 자,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일반인이라고 하면 굳이 구독자 10만 명 이상의 어마무시한 분들에게 이 멘토링을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요. 한 요 정도 수준에서 멘토링을 받으면 이 일반인이 궁금해할 만한 일반인한테 필요한 그런 이제 정보와 인사이트, 그런 이제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보면 이 박스 친 이 부분에 제가 지금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구독자 한 10,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경험하고 느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의 실제 통계 접속에서 저의 민낯을 한번 속속들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통계를 왜 보여드리냐면 통계를 봐야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여러분들이 저의 통계를 통해서 어떻게 유튜브를 운영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인사이트를 얻어 가시라고 제가 용기를 내어서 통계를 오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 통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실제 저의 통계 화면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할 만한 수익에 대한 부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지난 90일의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0일의 데이터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화면을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한 700불 정도의 추정 수익이죠. 추정 수익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700불이니까 많이 들어왔을 땐 300불, 적게 들어왔을 때 200불 정도 수익이 발생이 되었고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 보면 각 동영상별로 수익이 얼마인지에 대한 부분까지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영상이 나한테 수익원으로서 큰 역할을 하는지 그래서 수익별로 동영상별로 이렇게 소팅이 쭉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렇게 알려드렸던 내용이 이 영상 하나가 지금 130불 정도의 광고 수익이 발생이 되었고요. 그래서 많게는 이렇게 130불, 100불 넘어가는 것들도 있고 적게는 이렇게 뭐 5불 미만의 그런 이제 영상들도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처럼 광고를 달게 되면 이러한 이제 이 수익에 대한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동영상이 아니라 날짜별로도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수익을 보여드리면 그리고 일자별 수익에 대한 데이터인데 저는 평균적으로 한 5에서 6불 정도 매일 그렇게 들어오고요. 조금 많이 들어올 때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한 30불 정도 확대하겠습니다. 이렇게 30불 정도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평균을 쳤을 때 한 달에 한 30불, 25불 뭐 그 사이에서 지금 현재는 이 광고 수익이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꾸준히 잘 관리를 하신다라고 하면 저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고 수익이 그러하고요. 공유에 대한 데이터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데 공유에 대한 데이터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지난 90일 즉 한 분기로 제가 봤는데 공유 건수가 한 6,668건입니다. 세 달에 한 6,668건이기 때문에 한 달에 대략 한 2,000건이 넘는 공유죠. 조회가 아니라 공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로 공유 추이에 대한 그래프가 쭉 뜨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동영상별로 어떤 영상이 공유가 많이 되었는지 아니면 공유가 적게 되었는지
영상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특정 영상 자체가 제가 최근 90일의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 이 영상이 지금 이제 공유 건수가 2000건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좀 폭발적인 유망 고객들에게 도움을 줬던 그런 이제 컨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많게는 1000건 이상, 작게는 뭐 수백 건에서 뭐 10건 미만까지 그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영상별로 얼마나 공유됐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날짜별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날짜별로 쭉 해서 제가 많게는 한 5, 60건 아니면 100건 가까이 될 때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한 100건 정도의 공유가 평균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상을 남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통계에 들어가셔서 어떤 영상을 공유를 많이 하는지 아니면 적게 하는지, 많이 하면 왜 많이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영상을 제작을 하시다 보면 공유가 많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셔서 공유가 많이 되는 데이터를 체크를 하셔서 관련된 영상을 많이 남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공유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게 구독자인데, 구독자가 제가 90일간 한 3,300명 정도의 구독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님들이 많이 들어올 때는 한 100명 가까이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보시는 바와 같죠.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많이 들어올 때는 100명 넘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보통 한 일평균 한 4, 50명 정도의 구독자님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산한 컨텐츠를 보시고 마음에 드셔서 구독하시는 분도 계시고, 누군가가 제 컨텐츠를 공유하신 걸 보고 그 컨텐츠를 통해서 유입이 돼서 구독하신 분도 계시고, 이런 식으로 그 구독의 루트는 다양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구독 소스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검색을 통해서 구독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들어왔는지, 아니면 유튜브 보기 페이지를 통해서 구독을 했는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구독의 경로가 뜹니다. 이 부분도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게는 100명, 평균적으로 50명 이상의 그런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데이터에서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자별로 구독자가 얼마나 늘었는지, 구독 취소가 또 얼마나 발생이 되었는지, 그런 데이터, 히스토리를 잘 관리를 하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나는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기기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즉, 어떤 기기로, 휴대전화냐, 컴퓨터냐, 태블릿이냐, TV냐, 게임 콘솔이냐, 어떤 기기로 이제 내 유튜브 채널을 보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의미가 있는 데이터이죠. 대부분 이제 휴대전화로 컨텐츠를 보시고요. TV에서 보시는 분들도 계셔서 저는 약간 좀 의외였습니다. TV로 보시는 분들이 한 3% 정도 되네요. 물론 이 부분이 100%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다만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신다라고 하면 내가 컨텐츠 만들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시청 지속 시간에 대한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이 한 3분 20초 정도 나오고 평균 조회율이 28% 정도 나오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 지속 시청 시간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많으면 5분 이상, 뭐 적게는 이제 이렇게 낮게도 나오고, 이렇게 일자별로 그 추세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내가 만약에 10분짜리 영상을 만들었을 때 5분을 본다라고 하면 그 시청 시간이 50%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평균 지속 시청 시간은 40%, 최소 40%죠. 그리고 50% 이상 나와줘야 된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야지 내 영상이 추천 영상, 맞춤 영상, 아니면 이 상단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 역시 동영상별로 평균 지속 시청 시간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리고 날짜별로도 이렇게 나옵니다. 날짜별로 평균 지속 시청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동영상별 날짜별로도 나오니까 이 부분도 필히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만들었을 때 만약에 10분짜리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영상의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꼭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만약에 2분일 수도 있고 3분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영상들이 누적이 되면 별로 좋은 시그널은 아니죠. 10분짜리 영상이면 최소한 4분 또는 5분 이상의 영상이 나와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시고 영상의 품질을 끌어올리셔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평균 지속 시청 시간이 대략 저 같은 경우에는 40%, 45%? 뭐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저도 그렇게 뭐 바람직한 케이스는 아닌데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만약에 50%, 55%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영상이 맞춤 영상, 추천 영상 또는 상위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영상을 만들어 놓고 끝이 아니라 그 통계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집요하게 하루에 한 번 정도 10분 정도 시간을 내셔서 집요하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무엇까지 하고 있냐면 이렇게 일자별로 조회수, 시청시간, 구독자 증가, 공유 건수, 광고 수익, 그리고 수익률, 그리고 네이버 애드포스트, 토탈 수익, 환율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이것부터 제일 먼저 합니다. 각 유튜브와 네이버 TV,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애드포스트의 그 각종 지표들을 매일매일 체크하는 것이죠. 하루에 5분이면 족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쭉 하다 보면 쭉 이제 합계된 데이터와 평균치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달에 내가 발생된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한 표로 일목요연하게 잘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여러분들의 유튜브의 퍼포먼스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특별한 포맷도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걸 하고요. 그래서 저는 매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고 수익에 대한 부분만 이런 식으로 또 별도로 또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계된 데이터를 보면 2019년에 제가 이 컨텐츠, 즉 유튜브, 네이버 TV, 애드포스트, 네이버 블로그죠. 해서 총 벌어들인 수익이 한 170만 정도 되네요. 좀 확대하겠습니다. 한 170만 정도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1월 달에 한 50만 원, 2월 달에 40만 원 정도. 그래서 1, 2월 달만 하면 한 50만 원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3월 달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2020년 현재만 놓고 봤을 때 100만 원이 좀 넘는 이 컨텐츠 수익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아마 추측컨대 작년이 170만 원이었는데 올해만 지금 현재 1분기가 채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100만 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올해는 작년보다 좀 더욱 많은 이런 컨텐츠 수익이 쌓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유튜브를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관리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실행에 옮기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쉽고 빠른 영상 편집 노하우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능은 편해지고 있고 앞으로 더욱 편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편집은 직접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거는 편집 기능 매뉴얼이 아니라 주 2건이건 주 3건이건 유튜브를 올리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과의 그 약속을 충실히 지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 포기하실 거면 아예 시도 자체를 하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기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획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장비빨을 내세우지 말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유튜브의 본질은 품질입니다. 품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균 지속 시청 시간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예를 들어서 10분짜리 영상이면 2, 3분 보고 빠지는 게 아니라 4, 5분 또는 그 이상을 보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적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유튜브 영상의 퀄리티를 올리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더욱 빨리 구독자님들을 모으시고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비즈니스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그런 분야와 유사한 컨셉의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의 썸네일이라든지 그런 제목 키워드는 어떻게 잡았는지 제목 그리고 해시태그 그리고 마무리 영상 등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을 하셔서 따라하시면 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어렵지 기존에 있던 거에서 플러스 알파를 접목을 해서 차별화시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벤치마킹 대상을 정하시고 그 대상에서 플러스 알파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저는 몇 가지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총 4가지 기능에 대한 부분인데 이 정도 기능만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유튜브 운영하시는데 큰 애로사항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적인 사항만 요약해서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제 영상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도 용기를 가지시고 직접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시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전혀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잘 사용하셨나요? 파워포인트 말이죠. 그게 아니죠. 처음에는 분명히 버벅거리셨을 거란 말이죠. 메뉴가 어디 있는지, 기능이 어디 있는지. 문서 작성을 하시다가 뭐 날리신 경험도 있으실 것 같고요. 하지만 파워포인트를 쓰시다 보면 그 부분들이 익숙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원리는 100% 똑같습니다. 전혀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시고 실제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4가지 카테고리를 하나하나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보시고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하심에 있어서 잘 접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지시고 직접 유튜브 촬영을 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먼저 썸네일 제작을 하건 아니면 채널 아트 제작을 하건 사진의 눕기 따기, 즉 배경화면 제거가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포토샵으로 한 땀 한 땀 다 땄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눕기 따는 작업을 5초면 끝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말씀드리는 영상의 본질은 기능은 과거보다 현재가 편하고 현재보다 앞으로가 더 편해질 것이다 라는 게 본질이고요. 제가 실제 사이트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과의 이미지가 필요해서 배경은 날려버리고 이 사과 이미지만 가져온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눕기 작업을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예전 같으면 이 사진을 포토샵을 배우고 설치를 하셔서 이 배경을 한 땀 한 땀 다 땄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먼저 이 사과 사진을 제가 제 PC에 저장을 했고요. 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 URL에서 사과 사진을 제가 불러오겠습니다. 사과 사진을 불러와서 한 3초 정도 기다리시면 이런 식으로 사과 화면만 이렇게 눕기 딴 게 보이시죠? 배경은 다 투명 처리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진을 내가 파워포인트건 포토샵이건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진을 제가 한번 추가적으로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레이즈와 리스토어, 즉 삭제와 복구가 있는데 만약에 사과만 남기고 뒷부분을 다 날리고 싶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브러쉬 사이즈가 있죠. 이레이즈 지우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뒷부분을 다 이렇게 지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 지울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이런 식으로 지금 뭐 그냥 예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사진만 제가 눕기를 딴 거죠. 예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뭐 메뉴 자체도 굉장히 직관적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포토샵 배운다고 배우러 다니고 뭐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충분히 이 정도 기능만 쓰셔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유튜브 채널 아트, 유튜브 썸네일 다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썸네일을 자 파워포인트로 만들거든요.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만드셔서 파워포인트를 저장하실 때 이제 이미지를 저장하셔서 그 이미지를 썸네일로 쓰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능은 아주 편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능에 대한 스트레스는 최소화시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획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고 나는 어떤 컨셉으로 유튜브를 할 것이고 다른 유튜버와 차별점은 무엇이고 그러면서 나는 나의 유망 고객은 누구이고 그 유망 고객에게 나는 무엇을 줄 거라는 것이죠. 유익을 줄 것인지 감동을 줄 것인지 재미를 줄 것인지 무엇을 줄 거냐는 것이죠.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능에 대한 부분은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촬영을 위해서 여러분들 소스를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외부에서 촬영했을 때, 즉 외부 환경을 찍을 때는 휴대폰 설정에서 손떨림 방지 기능으로 하셔서 이렇게 촬영을 하시면 이 화면이 흔들리는 걸 최소화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별도의 장비나 이런 거 필요 없이 휴대폰만으로도 이렇게 촬영이 가능하시고요. 참고로 저는 이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산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착용하고 있는데 3만원짜리 핀 마이크 이거 하나 말고는 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추가 장비 구매 없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만으로도 충분히 다양한 영상을 무료 소프트웨어와 함께 제작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장비 욕심은 최소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화면 자체를 OBS 스튜디오라는 무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이 화면을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영상 화면 녹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OBS 스튜디오인데 OBS 스튜디오는 무료 프로그램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들었을 때 좀 불편한 게 있으신가요? 오디오 불편하신가요? 영상 불편하신가요? 특별히 불편한 게 없으시죠? 그래서 이 OBS 스튜디오라는 무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이 방송을 제작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무료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끄집어내셔서 그것을 잘 표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함에 있어서 기능이 아니라 기획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거듭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하심에 있어서 제일 애로사항을 가지고 계신 게 이 자막 작업입니다. 자막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아마 이 프로그램을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건데 이 자막에 대한 문제 해결은 이 브루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깔끔하게 문제 해결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고요. 그래서 자막 작업 때문에 예전에는 자막 작업을 위해서 별도로 알바를 시키고 20대 젊은 친구들한테 알바비를 주고 뭐 알바를 시키고 그랬었는데 이 브루라는 프로그램이 나옴으로써 이 자막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낮아진 거죠.
자막을 입힐 수 있는 프로그램은 더군다나 여러 개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 중에 이 브루라는 프로그램이 무료이고 많은 분들이 쓰시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브루 자막이라고 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쓰게 되면 메뉴도 굉장히 직관적이고 아주 사용하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60대 중장년분에게 유튜브를 배우고 싶다라고 하셔서 이 브루 자막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한 5분 정도 말씀을 드리니까 그 60대 중장년 어르신분도 브루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자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를 좀 많이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브루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매뉴얼을 설명하려고 제가 영상을 남기는 게 아닙니다. 이런 다양한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쓰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촬영한 영상을 이렇게 업로드를 하시면 이건 샘플 영상입니다. 보이저는 대항해 시대로 치면 탐사선, 탐험가 이런 뜻이 담겨 있고 보이는 바와 같이 위에는 영상에서 인식한 텍스트고 아래는 실제 뿌려주는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의 내용과 아래 내용이 같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자막에서 오타가 나왔거나 이 부분이죠. 자막에서 오타가 나왔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싶은 텍스트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이제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타자를 치니까 바로 이 자막이 나오지 않습니까? 각 타임라인에 초 단위로 맞추어서 이런 식으로 쭉 나온다는 것이죠. 탐사선, 보겠습니다. 탐험가 이런 뜻이 담겨 있고요. 지금 이제 위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막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탐사선, 제일 멀리 간 탐사선이 보이저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저 영상과 X는 자막, 새로운 영상과 제품, 자막, 새로운 기술, 이런 이런 새로운 식으로 것들에 보다는 것이죠. 대해서 그래서 만약 이 도전하고 부분도 내가 자막을 바꾸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테스트 1, 2, 3 테스트 1, 2, 3 하면 아까 제가 입력했던 내용들이 여기에 실시간으로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쓰시면 됩니다. 뭐 매뉴얼, 다운로드 다 받을 수 있고요. 튜토리얼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60대 중장년분도 하셨고요. 아마 초등학생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막에 대한 스트레스는 내려놓으시고 본질은 뭐냐면 직접 하시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 작업을 누구한테 맡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튜브 편집도 직접 하시면 됩니다. 전혀 어려운 게 아니고 번거롭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영상 편집에 대한 부분인데 영상 편집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참고로 베가스를 쓰고 있고요. 곰믹스 많이 쓰십니다. 곰믹스. 저는 곰믹스를 배운 적이 한 번도 없고 베가스를 쓰다 보니까 곰믹스에 대한 기능은 직관적으로 알게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컷 편집, 화면 자르고 뭐 이미지 추가하고 음악 추가하고 뭐 이 정도 수준이지 않습니까? 자막은 이미 다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막을 입힌 영상을 이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서 컷 편집 정도만 해도 충분히 퀄리티 높은 그런 이제 영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상 편집 자체가 전혀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역시 용기를 내시고 하시면 됩니다. 영상 편집 프로그램 중에 베가스가 조금 중급 레벨이고요. 하급 레벨을 보면 블로라든지 모바비, 키네마스터, 그리고 곰믹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곰믹스 정도면 무료 프로그램이고 여러분들이 쓸만한 기본적인 매뉴얼과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곰믹스 정도로 하셔도 충분히 부담 없이 영상 편집을 잘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쓰는 프로그램 잠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보시는 화면은 방산시장에서 제가 찍은 이 영상인데요. 그래서 영상 작업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이 자막에 대한 작업은 만약에 브루에서 작업을 해서 가져오셨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들었을 때 이제 잡음이라든지 뭔가 잘라내야 될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컷 편집만 잘해도 영상 편집의 그냥 70%는 완료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컷 편집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메뉴 자체가 직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구간에 만약에 이 구간에서 그냥 잡음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영상을 이런 식으로 잘라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잘라버리고 뭐 이 구간에서 이 구간을 자른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컷 편집만 잘해도 영상 편집의 거의 한 70%는 완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영상 편집 자체를 그렇게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구도, 즉 편집 타임라인 그리고 미리 보기 화면 그리고 메뉴들 이 삼각 구도는 베가스를 쓰시건 곰믹스를 쓰시건 무엇을 쓰시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더 많냐 아니면 적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베가스가 한 소나타급 정도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곰믹스나 모바비 이런 것들이 거의 한 뭐 아반떼급 정도라고 일단 전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가벼운 차 모는 게 좋지 않습니까? 프로그램도 가볍고 그래서 가벼운 프로그램으로 가볍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중에 있는 대부분의
편집 프로그램들은 컷 편집, 자막, 이미지 넣고 멀티미디어, 영상을 추가한다라든지 뭐 오디오를 추가한다라든지 다 가능하세요. 그래서 굳이 무거운 프로그램 쓰실 필요 없고요. 제가 볼 때 제가 쓰고 있는 보고 계시는 이 소니 베가스도 무거운 프로그램에 속해요. 그래서 가벼운 프로그램, 무료 프로그램 쓰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역시 편집에 대한 부분도 크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도 이 유튜브 하는 법을 유튜브를 보고 배워서 하고 있고요. 이 베가스 프로그램 쓰는 방법도 베가스 관련 유튜버의 영상을 보고 배워서 제가 이 베가스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능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를 최소화시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은 기능과 매뉴얼에 고민하실 게 아니라 기획과 차별화에 고민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능과 매뉴얼은 유튜브 검색을 하건 구글 검색을 하건 네이버 검색을 하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것들은 99% 다 나와 있습니다. 정말 다 나와 있으니까 검색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다만 검색하면 안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들은 어떤 컨셉으로 하실지, 어떤 차별화 관점으로 가실지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머리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 여러분들 노하우에서 나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능과 매뉴얼에 집착하실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떤 컨셉을 하실지 그런 기획적인 관점에서 고민을 하시고 적용을 하시고 실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이 말인즉슨 여러분들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인지, 즉 유익이죠. 아니면 여러분들의 일상을 허심탄회하게 공유를 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아픔, 상처, 그러한 스토리를 공유를 할 것인지, 즉 공감, 소통이 되겠죠.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차별화 컨셉으로 여러분들이 누구이고 어떻게 표현을 하실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것이 성공적인 유튜브라는 데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네 번째 실전 홍보 방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의 노하우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홍보 방법을 익히기 전에 저는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브를 한다는 말은 창업을 한다는 말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거죠. 서로 다른 말이 아닙니다. 즉 유튜브 한다는 것은 그냥 SNS 좀 한다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페이스북 한다, 인스타그램 한다 그거랑은 약간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유튜브를 한다는 말은 컨텐츠를 창업을 한다는 얘기인데 왜 그런가 하면 유튜브의 과정 자체가 창업의 과정과 100% 동일합니다. 크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나는 어떤 컨텐츠, 즉 어떤 상품을 찍어낼 것이고 그리고 나는 기존 경쟁자들과 어떤 차별화 전략을 쓸 것인지 그리고 유망 고객들과 어떻게 이제 소통을 맺고 관계를 할 것인지 이러한 관점에서 제조 관점, 마케팅 관점, 경영 관리 관점에 다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이 뭔가요? 지금 무인도에 있는 섬이죠, 섬. 지금 대부분의 창업하시는 분들이 실패하시는 게 결국 창업을 했는데 사람들이 오가지 않으면 그것이 자체가 무인도의 섬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망하는 거거든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유튜브를 만들어 놓는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절대 와서 보고 이렇게 반응하거나 잘 그러지 않습니다. 추측컨대 초보 유튜버 분들이 영상을 만들어 놓으면 조회수 100회 정도 뜨면 그게 많이 뜨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1000회 만에 뜨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추천 영상, 맞춤 영상이 떠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하여간 창업을 하건 유튜브를 하건 이 망망대에 떠 있는 섬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유망 고객이 나에게 오게 하기 위한 뭐가 필요하죠? 징검다리, 거미줄이 필요한 거죠. 그것을 구축하는 것이 이 실전 홍보 방법의 핵심 노하우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만든 영상에 반응할 만한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막구독 하시면 안 되고요. 지인 홍보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평균 지속 시청 시간을 갉아먹는 좀비와 같은 존재입니다. 차라리 클릭을 안 하면 좋은데 괜히 클릭했다가 빠져나오면 평균 지속 시청 시간만 갉아먹습니다. 지인이라고 다 여러분들의 컨텐츠에 관심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한 타겟팅 홍보가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컨텐츠 같으면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 올리시는 게 좋고 반려견 컨텐츠면 애완견 관련 커뮤니티에 올리시는 게 좋고 창업 컨텐츠면 사업자 관련 커뮤니티에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즉, 이 얘긴즉슨 여러분들이 만든 그 컨텐츠에 누가 반응을 할 것인지, 누가 관심을 가지는지, 누가 좋아할 만한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염두를 하시고 그 커뮤니티에다가 여러분들의 컨텐츠를 홍보하시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저는 밴드 커뮤니티도 되어 있고 페이스북 그룹 그리고 단톡방 그리고 네이버 카페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들은 저의 퍼스널 브랜딩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는데 제가 실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다면은 저희 네이버 밴드에 접속한 화면입니다. 이 영상이 유료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원시원하게 다 오픈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무료 영상이면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데 유료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거 다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뭐 컨설턴트 모임 아니면 뭐 CEO 모임 아니면 다양한 이제 이 소상공인 연합회라든지 경영 컨설턴트 모임, 광주 연합회, 고양시 연합회, 뭐 기업을 살려라. 지금 보이시죠? 제가 보라고 천천히 스크롤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경영 컨설턴트이기 때문에 경영 컨설팅 서비스가 필요한 소상공인 자영업 아니면 이런 사업자 등등 분들 대상의 이런 커뮤니티, 밴드죠. 수원시 소상공인 연합회 등등등 다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꽤 많죠. 50개는 넘어 보이죠. 뭐 자영업 지도사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50개가 넘습니다. 지금 보신 게 제 네이버 밴드고요. 그리고 페이스북 그룹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시연을 해볼 테니까 천천히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이쪽에 보시면 창업자 관련된 페이스북 그룹, 스타트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연합회, 자영업 지도사, 무슨 소상공인 지회, 스타트업, 소상공인 다 보이시죠? 창업. 페이스북 그룹이 한 20개 정도 되죠? 제가 말씀드린 그런 맥락에서 제가 미리 가입이 되어 있어서 제가 페이스북 그룹에 있는 그 회원분들, 즉 사업자분들이 봤을 때 도움될 만한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뭐 너무 자주 올리면 보기 안 좋기 때문에 뭐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는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뭐 제가 저를 홍보하려는 목적보다 이렇게 정책자금 정보든 아니면 다양한 지원사업 정보든 보시면 도움된다라고 올리면 이제 제 정보를 접하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스팸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도움되는 정보다라고 인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한테 오게 하는 그런 징검다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제가 단톡방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유료 영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오픈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제 단톡방을 보고 계신데 여기 스타트업 고민 해결이라고 여기 533명의 이 스타트업 관계자분들이 쭉 있는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톡방에도 제가 이렇게 도움되는 내용을 스타트업 관계자분들이 봤을 때 도움되는 내용을 옮기고 있고요. 만약에 제가 올린 내용이 누군가가 봤을 때 불편하다고 하면 저는 분명히 운영자한테 강퇴를 당했겠죠. 그런데 제가 이 스타트업 고민 해결 방에 등록된 지가 거의 한 5, 6개월 되거든요. 제가 강퇴를 안 당하고 남아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제가 너무 홍보성의 글을 올렸다라기보다는 진짜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진정성 있는 정보를 올렸기 때문에 아직 이 단톡방에 살아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보고 계신 이 단톡방도 이제 글로벌 B2B by 퀸스라는 이 단톡방인데 1000명 정도 이 단톡방에 계세요. 이분들은 직장인들은 거의 잘 없으시고 사업하시는 분들, 물건 소싱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뭔가 사업자분들이 봤을 때 도움될 만한 컨텐츠가 있다라고 하면 역시 단톡방에도 올립니다. 역시 제가 너무 눈살을 찌푸리게 홍보성 글을 올렸다라고 하면 제가 이 단톡방에서 벌써 강퇴를 당했겠죠. 그런데 저는 강퇴를 안 당하고 남아있습니다. 왜냐? 저는 이 사업자분들이 봤을 때 도움될 만한 그런 진정성 있는 내용을 올렸기 때문에 강퇴를 안 당하고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생산했을 때 도움될 만한 구성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커뮤니티, 단톡방 이런 데다가 미리 가입을 해놓으시고 그분들이 봤을 때 도움될 만한 컨텐츠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홍보를 한다라고 하면 그 유망 고객들이 여러분들한테 자연스럽게 스스로 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자, 그뿐만 아니라 저 네이버 카페에도 일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또 역시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네이버 카페에 들어왔는데 이런 이제 뭐 닷컴 스쿨이나 뭐 비즈 아카데미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부동산 스터디, 자영업의 모든 것, 뭐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부동산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가끔 가다가 올해 상반기에 그렇게 많이 했는데 새로 이제 입주되는 아파트에 제가 그 아파트 신규 입주 현장을 제가 가서 영상을 촬영해서 그것을 제가 뭘 했냐면 부동산 관련된 커뮤니티에 제가 올렸어요. 실제로 그렇게 올렸고 제 영상을 보시면 그런 이력과 히스토리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부동산에 되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목도 제가 신경 써서 올리고 이 태그도 잘 신경 써서 올리다 보니 제가 부동산 관련 즉 부동산 입주 현장에 영상을 올렸을 때 조회수가 수천회 또는 뭐 1, 2만 회 정도 그렇게 폭발했던 그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통해서 저쪽으로 구독자님들로 전환된 분도 계신데 다만 이거는 바람직하진 않죠. 저는 이제 창업 마케팅 이런 쪽인데 제가 뭔가 좀 트래픽을 몰기 위해서 일부러 부동산 현장을 찾아가서 부동산 현장을 찍고 부동산에 관심이 있을 만한 사람들 커뮤니티 제가 올렸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봤을 때 그는 크게 바람직하진 않은데 뭐 참고로 그렇게 했었다라는 과거형 정도로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목적은 여러분들이 찍은 컨텐츠를 그냥 놔두시면 조회수가 한 1, 200 나와도 많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홍보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네이버 밴드, 페이스북 그룹, 단톡방, 네이버 카페 제가 다 공개했습니다. 다 시원시원하게 오픈을 다 했고요. 이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가입을 한 다음에 이제 특정 커뮤니티에 그 다음에 인사를 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친분을 형성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키맨들과 소통과 공감을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홍보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홍보를 진행하실 때 너무 이제 그런 대놓고 홍보를 하시기보다 이러한 정보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홍보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컨텐츠가 살아남고 여러분들의 관계성도 살아남고 여러분들이 좀 진정성 있게 홍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홍보물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거미줄, 여러분들이 유망 고객이 여러분들에게 오게 하는 중요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마케팅이라는 것이 사람 사귀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전혀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의 영상이 노출이 되려면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맞춤 영상, 추천 영상으로 뜨거나 아니면 검색 최적화, 서치 엔진 오티마이제이션이죠. 검색 엔진을 통해서 관련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여러분들의 컨텐츠가 노출돼야 됩니다. 결국 이 부분은 유튜브 알고리즘이 관장하는 것이고 그 알고리즘의 핵심은 평균 지속 시청 시간입니다. 계속 제가 지금 5번 얘기하는 것 같은데 평균 지속 시청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맞춤 영상, 추천 영상은 내가 유튜브의 선택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다만 검색 최적화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시면 도움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영상을 등록하느냐 모르고 등록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 최적화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컨텐츠 그 본질 자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10분짜리 영상을 올렸을 때 4분, 5분 이상 봐줄 수 있는 그런 영상 그 영상 컨텐츠의 품질, 컨텐츠의 퀄리티가 제일 중요하고 다만 팁을 말씀드리면 영상을 올리실 때 그 네이버 키워드 분석 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키워드 분석 도구를 보셔서 제목의 키워드 한번 그리고 한 50자, 60자 이내로 올리시고 그리고 설명에도 대표 키워드를 삽입을 하셔서 올리시면 조금 도움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사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제가 세무사를 검색을 했거든요. 세무사를 검색을 했는데 광고 부분 다 제외하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세무사인데 제목에 세무사 다 들어가 있죠. 자, 지금 세무사 종소용 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세무사로 검색을 했는데 제목에 세무사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설명 부분에 보면 이 샵 태그에서 세무사, 세무사 학벌, 세무사 나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확대할게요. 이렇게 샵 태그를 보면 세무사, 세무사 학벌, 세무사 나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태그가 여기 보면 상단에 들어갔죠. 즉 설명 부분에 뭐 나는 누구고 어떤 영상을 올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설명 부분에다가 샵 태그를 올리시면 이 3개까지 최대 3개입니다. 그래서 세무사 Q&A인데 세무사 Q&A, 세무사 학벌에서 이렇게 3개까지만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을 올리신 분은 아시겠지만 영상을 올릴 때 또 태그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개는 안 되어 있는데도 태그를 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뭐냐면 키워드라는 것이죠. 자, 나는 세무사로 검색을 했는데 내 컨텐츠를 노출시키려면 제목에 한번 이렇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태그로도 한번 달아줬고 그리고 영상을 올릴 때 해시태그를 달 수도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세무사라는 키워드는 이 경쟁이 아주 높은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제 막 스타트 하시는 분들이 세무사로 해봐야 잘 노출은 안 되세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조회수가 낮은 자격증명은 괜찮을 건데 그래서 만약에 뭐 세무사 취득하는 법이라든지 뭔가 또 다른 키워드가 있을 것입니다. 즉 네이버 검색 도구에서 보시면 검색량은 낮은데 조회수 높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전략적 키워드로 가져가시고 그래서 통계를 보는 습관을 가지면서 한두 달 뒤에는 이런 전략적인 키워드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요령을 따르셔서 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그 컨텐츠가 검색 최적화 관점에서도 노출될 수 있는 그 확률이 높아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유튜브 알고리즘 차원에서 평균 지속 시청 시간이 제일 중요한데 내 영상이 맞춤 영상, 추천 영상 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유튜브의 선택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검색 최적화, 즉 검색을 했을 때 내 컨텐츠가 노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요령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령은 보시는 바와 같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 네이버 키워드 분석 도구에서 그 키워드의 검색량이 많은지 적은지 한번 미리 한번 보시고 초창기에는 여러분들이 세무사, 노무사 이런 걸로 해도 여러분들 컨텐츠가 노출 잘 안 됩니다. 왜? 경쟁이 엄청 치열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키워드 조회수 낮고 클릭률이 높은 키워드들로 해서
제목에 배치하시고 그리고 샵 해시태그 최대 3개까지 올라간다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넣으시고 설명 문구에도 가볍게 한번 풀어주시고 그런 식으로 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영상이 노출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그 업과 비슷한 컨셉의 유튜버를 참고로 하셔서 또 벤치마킹 하시면 또 좋은 하나의 참고 사례가 될 거기 때문에 그 벤치마킹 사례에서 플러스 알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 대상에서 플러스 알파를 하시라고 한 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면 어려운데 기존에 있는 거에서 약간 차별화를 하거나 약간 틀어버리는 것은 쉬운 거기 때문에 그래서 벤치마킹에서 플러스 알파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로 월 200만원 이상 같이 뽑아내기를 주제로 해서 저희 실제 사례 저희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공개를 했습니다. 제 유튜브 관리자도 들어갔고 제가 가입되어 있는 커뮤니티도 다 공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다 공개를 했고요. 혹시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거나 추가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카톡의 창업 멘탈 코치로 저한테 문의를 하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유료 영상이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더욱 양질의 유료 콘텐츠를 생산을 해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